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들어가시기 전에 영상을 남겨놔야 우리 가족법인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좀 고민하고 상황 판단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서 가족법인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업로드 해 놓으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여유가 되실 때 한번 내용 검토해 보시고 적합한 조언이 필요하신 우리 기업인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올해 24년 안에 올해 연중 24년 연말까지 가족법인을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법인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잘못된 접근을 하면서 사고 나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담했던 원장님도 이제 앞서 상담을 좀 잘못 받으셔서 뭐 예를 들면 과밀학자권역 외 지역에다가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안내를 듣고 이제 소호 사무실, 뭐 요즘 표현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에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 물건에 투자하는 접근을 하셨다가 다양한 루트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결국은 다시 또 매매 계약을 정정해야 되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족법인이라는 게 항상 세무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인데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건 특히 그게 대상이 병원이라고 하면 과세 이슈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조사 이슈나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병원을 하고 있는 개원인데 가족법인을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하나 고정관념 하나 지워야 되는 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병의원의 비용을 만들어서 절세하겠다. 이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MSO나 가족법인의 활용 최초 시한은 소득세율이 높은 원장님이 부가가치가 높고 소득세율이 높은 원장님이 의료활동 더하기 의료외 활동, 예를 들면 병원도 운영하면서 병원 1층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혹은 병원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치과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칫솔도 팔고 치약도 팔고 로션도 팔고 주차장도 운영하고 하시면 종합소득세라는 게 다 묶어서 누진과세를 하는 구조다 보니 진료로 버는 돈도 최고소득세율을, 칫솔을 판매해서 남은 수익도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병원에 MSO라고 하면 물론 이제 내가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하려는 원장님들은 다른 병원의 업무 지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어떻게든 우리 사주가 우리가 네트워크 병원의 본점을 통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내 점포 하나,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하나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내가 가족법인을 세운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병원 구조를 만들 구조 아직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결국은 원장님밖에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원장님이 병원 사업자로 하시고 의사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주차장업이나 카페업이나 치약 칫솔 생활용품 판매업은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해당 수익 활동을 취급하게 함으로써 그 의료 외 수입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한해서라도 원장님들이 높은 소득세율이 아니라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해서 절세를 좀 더 종합소득세 대비 법인세라는 절세 구조를 확보하고 또 원장님들이 이렇게 거의 50%에 준하는 소득세를 내고 그렇게 만든 잉여자산을 또 가족들한테 증여할 때 내야 되는 증여세를 그냥 가족법인 운영하는 것으로서 한 번에 다 해결함으로써
소득세, 상증세 2단계 구조를 그냥 법인세 한 단계 구조로 절세도 하고 효율도 높이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개원이들, 일반적인 개원이들의 가족법인 활용 툴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병원 점포 하나 운영하는데 우리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가족법인이 나한테 납품하게 해야지, 고가에 납품하게 해서 병원은 비용을 늘리고 우리 가족법인은 수익을 취해야지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법과 제도에서 위배되는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수관계자 간에 고가 적게 거래로 인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걸 우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라고 해서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로 인한 세무조사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만약에 취급하려는 품목이 치료제, 의료기기, 소모품, 재료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 이슈는 단지 세무 이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우리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에서 문제 삼는 영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또 더군다나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특수관계자 가족법인을 활용한 간납회사, 원장님 가족법인이 물건을 사다가 병원에다가 마진 붙여 판매하는 구조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라고 해서 조사한다라는 최근 신문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내가 네트워크병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논의해야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내 병원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병원의 효율을 개선하고 절세를 좀 도모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과 가족법인의 쌍방간의 거래를 고가 저가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병원 업무는 병원이 하고 병원 외 경제활동은 가족법인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던 소득세 절감 효과라든가 상속증여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건업이에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그 제6조 창업감면에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업종 업태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는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원장님 가족법인은 내가 어떤 업종 업태로 사업을 영위하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창업감면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큰 폭의 절세 제도인데요. 뭐 예를 들면 창업감면을 받게 되면 소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독립된 동업종 최초 창업이다라고 하면 과밀억제권역 지금 현재 24년에는 내 소재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청년의 경우 50%, 벤처기업을 받으면 50%,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들이나 벤처기업은 50%, 청년 창업기업은 100% 감면받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100%를 5년 동안 감면받는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거기다 이 100%라는 기준, 100% 감면에는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세금이 빵이거든요. 엄청난 창업 감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24년 올해 7월에 발표된 내년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에 대해서는 이 창업 감면 혜택이 상당히 축소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 업종에 광업부터 해서 제조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건설 통신 판매,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건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의사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가족법인이 병원에서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족법인이 이 중에서 주로 접목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해보면 제조업이나 광고업이나 경영 컨설팅을 주 목적 사업으로 하시려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장님들은 자격증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적용을 못 받지만, 전문직이기 때문에 못 받지만, 내 가족법인은 전문직종이 아닙니다. 제조업, 광고업,
경영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0%에서 100%라는 엄청난 5년 동안, 그것도 5년 동안 50%에서 100%라는 엄청난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올해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시는 분부터는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는 과밀역적권역 내 지역은 똑같고요.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도권이냐 아니냐 구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도권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광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 수도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어쨌든 수도권 과밀역적권역 내냐 밖이냐로 따져서 수도권 과밀역적권역 밖에만 하면은 50% 100% 감면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거를 또 세분화시켜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 되시던 분들은 25%, 100% 되는 분들은 75%로 감면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 말인즉슨 한 번이 아니라 창업감면이라는 게 5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기왕 내가 가족법인을 활용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출의 크고 작고는 나중에 고민하시고요. 제조, 광고, 경영 컨설팅업 등 물류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업종 업태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올해 사업자 등록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 놓으시는 게 창업 감면이라는 걸 5년 동안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 갭이 벌써 25% 이상 차이 나고, 하나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고 하나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창업 감면이라는 입장에서 이게 뭐 기왕 낼 건데 한두 달 늦게 내냐 빨리 내냐에서 25%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 감면 이슈만 놓고 봤을 때도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기왕 하실 창업이라고 하면 가족법인 창업, 창업 감면 업종이라고 하면요, 창업 감면 업종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업종으로 법인 사업을 가족법인으로 설립 한번 해보고자 한다라는 분들이라고 하면 24년 내에 창업하시는 게 창업 감면을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효과적이다. 굉장히 큰 폭의 절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제고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가족법인이 활용하면 참 좋은 걸 알겠는데, 무슨 사업을 할지, 업종 업태 종목이라든가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될지, 주주나 이사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고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업태나 종목, 자본금의 크기를 오랜 시간 고민하기보다는 최대한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설립하고요. 추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본금도, 자금 조달도 추후하고, 증자를 하건 융자를 하건 추후하고, 업종업태도 추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사나 감사도 넣다 뺐다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창업 기준에서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 뭐 예를 들면 사업자 명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상황에 맞게 구성 요소들은 변경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빨리 부담 없이 내려고 하다 보면 자본금을 좀 적게 해야 될 수 있는데,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짓자 운영하거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처가 나타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원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들이 내 가족법인에다가 벤처 투자해 주시는 걸로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원장님한테 투자받아서 조달할 수 있고요. 원장님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 초과 금액은 30%, 내 종합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큰 거죠. 이 원장님들의 소득세율을 한번 감안해 보신다라고 하면, 내 소득세율이 3년 수익률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3년 예를 들면 수익 금액이 10억 이상이신 분, 소득세율 45%, 지방세까지 49.5%, 약 50% 적용받는 분이 3천만 원 벤처 투자했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전부 다 100% 소득공제가 돼서 3천만 원에 49.5%, 약 한 1,500만 원 내외 되겠죠. 니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창업 감면 때문에도 연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내 사업자를 낸다라고 하면 어차피 법인 사업자 내는 거 깔끔하게 준비해서 벤처기업까지 만들어서 24년 올해 소득분부터 소득공제를 한번, 내년부터가 아니라 24년 올해 소득도 소득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만 투자해도 약 1,400에서 500 사이의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의사결정 빨리 하는 것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창업감면, 법인의 창업감면 혜택과 원장님들의 소득공제 한 번 더 받기 혜택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벤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놓고 항상 원장님들하고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업자 혹은 제조업이나 광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일정 물적 요건을 다 갖추신 분들이라고 하면 혁신성장 유형으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만 준비하는 시간, 또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은 심사 기한만 45일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줄이고자 요즘에는 이제 벤처 투자 유형으로 사업자 등록 벤처 기업 유형을 선택하시는 원장님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벤처 투자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 보겠다라는 문의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개인 투자 조합이 저 만들게요, 만들어, 오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중기부에다 우리가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결성 계획을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서 결성 계획이 승인이 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통장을 개설해서 실제로 통장에다가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들이 입금을 하고 그 내용들을 중기부에 다 보고를 해서 통보를 해서 절차가 등록 신청까지가 다 완료가 돼야 개인 투자조합이 우리 원장님들 가족법인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개인 투자조합이 결성 계획을 신청해서 등록 시승인까지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4주에서 뭐 길면 한 5, 6주까지도 걸립니다. 보완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벤처 투자 유형은 한 달이면 되지만 개인 투자조합을 만드는 시간이 또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 우리 병원들의 현황이나 사업 계획, 목적에 맞게, 자, 가족법인 사업자 등록 내는 거, 등기 내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취급하려는 품목이 의료기기 제조라고 하면은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 신고 필증이나 허가 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제조 광고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제조나 광고, 경영 컨설팅업이라고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그냥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업종을 나중에 추가하면은 그 해당 추가되는 업종들은 창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가족법인 설립한다라고 하면 제조, 광고, 경영 컨설팅업을 다 사업자 등록에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매출은 좀 나중에 일어나더라도요. 그래서 인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에 제조, 광고, 경영 컨설팅업을 올리는 거,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등기 플러스 사업자 등록 소요기간 길어야 일주일이면 될 겁니다. 벤처기업 심사받는 기간이 혁신성장 유형이면 한 달 반일 거고요. 벤처 투자 유형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조합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2달 반 걸립니다. 거기다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내역을 등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일이 벤처 투자일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1년의 과정을 생각하면요, 2달에서 3달 걸립니다. 뭐 길게 잡으면.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디데이로 해서 역산을 쭉 해보시면요, 벤처 심사 받는데 30에서 45일, 개인 투자조합 결성만 하는데 4주, 그러니까 약 30일이죠. 거기다가 벤처 투자하고 등기하는데 한 일주일, 사업자 등록 내는데 일주일,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100번 양보해도 물리적으로요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2월, 11월, 10월인데요. 제 생각에는 준비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적어도 10월 둘째 주까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인지가 끝나고 착수에 들어가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투조합을 만들건 아니면 다이렉트로 벤처 신청을 하건, 그래서 벤처를 받아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 데까지 연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전에 이거 영상을 급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가 추석이 끝나고 나면 9월은 아예 없습니다. 9월이 추석 끝나고 나면 거의 한 주밖에 안 남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활용하실 분들은 올해 하는 게 2025년 1월 1일 창업분부터는 지금 개정세법 발표된 거에 의하면 창업 감면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행 50%에서 100%를 온전히 창업 감면 받기 위해서는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기왕 가족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김에 벤처기업까지 씌워서 벤처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절세 효과까지 완벽하게 누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전체 풀 프로세스를 한번 그려보시면 2달에서 2달 반 정도는 걸린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벤처 투자 등기를 하려고 하면 역산해서 법인 설립은 늦어도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원장님들이 안전하게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시선 파트너즈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가공해서 경비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가족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세팅하고 그 사업들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들은 원장님들이나 지인들이 벤처 투자를 통해서 공급해주고, 그래서 법인은 좋은 사업에 적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우리 가족법인에 투자한 원장님들은 소득공제로서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절세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저희 시선 파트너즈가 돕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병원 운영의 효율을 좀 높이고 싶은 원장님들 많은 영상 시청 후에 상담 문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유튜브나 벤처를 부탁해 블로그 또 혹은 밴드 덕분에를 통해서도 텍스트로 또 그림으로 관련된 자료들과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찾아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